안녕하십니까. 내리내면 목공학원 페인트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페인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설탕을 넣어서 잘 저으면은 설탕물이 됩니다. 설탕물이 실수로 옷에 쏟았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물은 자연스럽게 증발이 되고 옷에는 설탕이 얇게 퍼진 상태에서 막이 만들어집니다. 꿋꿋하게 굳고 딱딱해지면서 옷 섬유 위에 막이 형성되는데, 물에 설탕을 넣는데 흑설탕입니다. 색깔 있는 흑설탕을 넣어서 잘 저은 상태의 흑설탕물이 옷에 닿게 되면은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물은 다 증발해서 없어지고, 흑설탕의 검정색 얼룩이 얇은 막을 만들면서 옷 위에 묻게 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페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가구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용매라고 부르는데, 자, 수성일 수도 있고 유성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건조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페인트 표면에 남는 거는 레진하고 알료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설탕이 일종의 레진입니다. 그래서 막을 만드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흑설탕의 검정색, 이게 알료입니다. 알료, 색깔이 있어가지고 남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는 성분, 용매라고 부르는 액체 상태는 없어지고 도막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남게 되는 게 페인트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페인트는 용매하고 그 다음에 레진, 막을 만드는 성분, 그리고 색깔을 만드는 알료,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인트는 용매, 레진, 알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성분과 또 남는 성분이 있는데, 자, 나무 표면에 남는 성분 중에서 일단 사라지는 성분은 용매고요. 용매는 페인트가 마르면은 사라진 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은 수성이냐 유성이냐에 따라서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성분은, 자, 페인트가 건조되면 표면에 남는 성분 중에는 레진, 수지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료가 있습니다. 자, 수지는 도막을 만드는 형성, 막을 만드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료, 피그먼트는 색상, 색깔이 남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지나 알료가 특성에 따라서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아니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워터 베이스인 수성 페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솔벤트 베이스인 유성 페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테인, 우리가 착색하는 스테인은 수성 스테인도 있고 유성 스테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료가 들어있어 가지고 수성이냐 유성이냐를 구분하는데 색깔을 착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페인트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구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최종으로 코팅할 때 사용하는 우드 코팅제는 똑같이 베이스가 수성이냐 유성이냐를 구분하고, 여기는 수지 성분이 되죠. 수지 성분은 도막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목재나 아니면 색깔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방수나 아니면 내열이나 아니면 오염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코팅제에는 수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목재용 페인트는 수지 성분과 알료 성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로 구분하고요. 여기는 목재 표면에 색상과 도막을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우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페인트를 가구 목재에 칠하고 나면은, 페인트가 마르고 나면은 남는 성분이 수지, 그리고 알료가 있고요. 사라지는 용매가 있습니다. 용매를 기준으로 해서 수성, 유성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용매와 수지, 알료가 어떻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상을 내는 스테인은 용매 플러스 알료, 그 다음에 목재용 코팅제는 용매 플러스 수지, 그리고 목재용 페인트는 수지와 알료가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한 번에 칠을 할 수 있는 페인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화는 건조라는 뜻입니다. 페인트 칠하고 마르는 거죠. 자, 경화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칠을 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페인트 중에 자, 스테인이나 페인트, 바니쉬, 오일 등은 칠을 해놓고 상온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크 페인트는 우리가 우유를 아세트산 카제인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 알리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색을 칠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셀락이라는 페인트가 있는데, 셀락은 셀이라는 벌레의 그 분비물인데 이게 수지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녹여 가지고 특히 하드우드에 색을 칠해 가지고 마감제로 사용하는데, 알코올로 섞어놨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네, 어쨌거나 온도와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경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시간에다가 습도가 있어야지 경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오칠이 그렇습니다. 천연 오칠은 일정 정도의 습도가 있지 않으면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같이 있어야지 경화가 되는 오칠이라는 특수한 페인트가 있습니다. UV 페인트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이 UV 페인트를 바르고 난 다음에 자외선의 일정 파장을 비추면은 순간적으로 경화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자, 경화는 기본적으로 온도와 시간, 그 다음에 습도가 영향이 있고요. 자, 시간 상관없이 특정 파장에서 건조되는 UV 페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꼭 지켜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인트를 칠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모든 페인트의 그 페인트 깡통에 보시면은 건조 시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재도량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꼭 준수하셔서 작업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아니면 겨울에 건조할 때 조건에 맞춰 가지고 충분한 건조 시간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인팅 횟수는 똑같이 페인트 통에 보시면은 적혀 있습니다. 몇 회 이상 칠을 하라고 적혀 있고요. 작업 지시서대로 그대로 작업하시는 게 목재를 보호하고 완전히 페인팅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서는 하도가 꼭 필요한 제품, 프라이머나 아니면 베이스가 되는 걸 꼭 칠해야 되는 제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중도, 상도를 구분해서 칠하는 페인트가 있고, 아니면은 하도와 상도만 하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하도, 중도, 상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백화 현상이 생기거나 허옇게 뜨거나 아니면 방수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끈적거리거나 하는 현상도 생기는데, 자, 100% 이 조건들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MS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MSDS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라고 해서, 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인데,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성질, 취급사항, 주의사항, 적용 법규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크게 보면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응급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쭉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사항 시 대처 방법들, 유해 상황 예방책, 그리고 기타 주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페인트에는 MSDS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구매하시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MSDS를 받으셔가지고 요 내용들을 쭉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공장이나 제조업체에서는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 작업자한테 이 사항들을 숙지시켜야 됩니다. 공방에서도 작업을 하실 때 취미로 오시는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황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 MSDS를 비치하시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MSDS 경고 표지 그림 문자 우선 순서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고요. 페인트 깡통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위험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MSDS 상에 그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음에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첨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첨가제는 안료가 그 수지상에 균일하게 안전한 상태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료가 일반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중이나 작업 중에 도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전 방지제 등이 들어가 있고요. 도료를 저장 중에 용기 안에 표면이 건조돼 가지고 피막이 형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막 형성 방지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가소제는 그 도료의 유연성이나 내구력 그리고 내활성들을 높여주는 보강제도 들어가 있고요. 소포제는 제조를 할 때나 아니면은 도장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포를 없애주는 첨가제입니다. 경화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경화 촉진제, 그리고 건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건조제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페인트나 천연 페인트 중에는 방부를 방지하는 방부제가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광도가 높을 때는 광도를 죽이는 소광제,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페인트에 들어가 있는 부가적인 첨가제입니다. 그다음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첨가하는 첨가제가 있는데, 내열 온도를 높이거나 표면의 경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방수나 발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살균 탈취라는 기능이 있는 특수한 목적의 첨가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니쉬 중에 프리미엄 바니쉬의 표면 강도를 높이기 위한 2K, 그리고 살균 탈취를 위한 실버 디펜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UV 페인트에도 UV 페인트는 원래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표면 강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첨가적으로 살균이나 탈취가 되는 기능이 첨가되어 있는 페인트들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그 페인트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종류, 그래서 사용되는 페인트의 종류들, 그리고 경화 건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MSDS라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페인트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첨가한 첨가제들, 또한 첨가가 되어 있는 페인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리내만 가구 페인트 상식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